네, 설 명절을 앞두고 요즘 많은 신작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연희 씨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네. 액션 영화를 굉장히 보고 웃고 싶을 때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요.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상영관이 없어서 못 봤던 경우 있을까요? 그럴 땐 굉장히 난감하지만 뭐 DVD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영화 채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DVD로도 볼 수 없는 영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영화관은 많지만요. 모든 영화가 이 영화관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영화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춘천에 있다고 합니다. 춘천 유일의 독립영화 상영관 함께 만나보시죠. 춘천시 운교동에 위치한 한 가게.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니 비디오 대여점? 아니면 영상 제작업체? 하지만 이곳은 사실 엄연한 영화관이다. 춘천에서 직접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운영 중인 유재균 대표. 하지만 그는 요즘 이 영화관의 폐관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 열었던 취지랑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 공간을 계속 저희만의 힘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폐관을 결정하게 됐고요. 춘천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영화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던 일시정지 시네마는 이제 아쉽게도 추억 속으로 떠나려 하고 있다. 블록버스터급 상업영화들도 시작은 모두 독립영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유재균 대표 역시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한 영화감독이다. 그의 첫 작품은 2010년 제작한 아폴로 눈병. 제가 어릴 적에 아폴로 눈병이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어떻게 막 이렇게 옮아서 학교 막 안 가고 이런 걸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냥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뭔가 힘든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이제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이제 학교가 아폴로 눈병 때문에 이제 휴교가 돼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아이러니를 담은 짧은 영화입니다. 유재균 대표는 젊은 나이에도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실력자다.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약사 그라운드라는 지역 축제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단편 영화 연출 경력도 여러 편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열기도 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영화관을 운영하기까지. 그런데 어쩌다 영화관을 차릴 생각을 했을까?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좀 문화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춘천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를 찍기도 했었고 그러던 찰나에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예술영화 더 랍스터. 유재균 대표가 개인적으로 꼭 관람하고 싶었던 작품이지만 개봉 당시 춘천에선 상영하는 극장이 없었다고.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를 피부로 느꼈던 순간이었다. 일단 그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도 검사회전이라는 그 큰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요. 2015년 기준 국내 2,424개의 스크린 중 무려 75%를 차지했던 타 영화.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보는 건 분명 스크린 수가 부족한 탓은 아니었다. 예매율이 낮은 영화는 아예 상영 시간표가 바뀌기도 일쑤.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고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순에 맞서보자 대한영화관으로 문을 연 일시정지 시네마. 현재로선 강원도에 단 3곳뿐인 독립영화 전용관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개인의 의지로 문을 연 곳이다. 공사부터 소품 하나까지 모두 유 대표가 직접 꾸민 공간. 그런데 왜
이름이 일시정지일까? 일시정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영상을 볼 때 굉장히 익숙하게 만나는 심벌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잠깐 멈추고 뭐 볼일을 보기도 하고 일단 이름이 그냥 떠올라서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잠시 멈추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시정지 시네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에 비하면 한없이 소박한 공간.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도 마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다양한 영화 포스터를 구경하며 지하로 내려가면 짠 하고 등장하는 아담하고 포근한 18개의 객석. 일시정지 시네마의 단 하나뿐인 상영관이다. 저희 대항 공간이다 보니까 뭐 극장이랑은 달리 일반 이제 컴퓨터로 상영을 하고요. 네, 이제 프로젝터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관보다 관객과 가까운 음악. 영상이 못지않은 프로젝터. 배우가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주는 스피커. 좌석 번호 없이 자유롭게 취향대로 선택해 앉을 수 있는 안락한 객석까지. 와, 이 정도면 골드 클래스네? 일단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관객들과 소통도 했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는 대형 영화관으로 가세요. 일시정지 시네마의 상영 시간표는 언제나 단편 영화, 독립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로 한가득. 그 어떤 영화든 관객과 만날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게 이곳의 신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영화와 관객과 이제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극장이 결국은 뭐 닭과 달걀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요소가 빠지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좋았고 감사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그 감독님들이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관객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잖아요. 네. 일시정지 시네마에선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통과 만남의 장도 마련해왔다. 감독과 배우, 관객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단단극장. 영화와 여행을 결합한 1박 2일 코스의 퍼즈그라운드. 독립서적 전문 책방들을 직접 찾아가 상영했던 책방 순회 상영회까지. 이름은 일시정지 시네마이지만 개관 이후 3년 동안 이 작은 영화관의 활동은 쉬지 않고 재생 중인 셈이다. 영화 잡지는 많지만 그 안에 실리지 않는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단편 영화 리뷰 매거진을 직접 출간하기도 했다. 지필진 구성도 문화계의 전문가, 영화평론가, 감독, 배우들로 다양하게 꾸려 알차고 신뢰도 높다는 사실. 아무래도 뭐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 때가 제일 뭐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 예전에도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란 영화가 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볼 수 있냐.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좀 느낀 적이 있었고. 네. 영화 시간이 되자 관객이 찾아왔다. 익숙하게 표를 끊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단골이신가 봐요. 글쎄, 저는 자주 갔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서는 자주 왔나 봐요. 네. 관객이 단 한 명이어도 영화는 시작된다. 시간이 날 때면 종종 찾아와 VIP처럼 홀로 즐겼던 문화생활. 하지만 이런 시간도 이제는 엔딩 크레딧을 보게 됐네요. 정말 2월이면 너희가 문 닫는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섭섭하고 좀 이게 어떻게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지탱해온 정말 유 대표도 대단하고. 아쉬움에 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단골 손님과 그런 관객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유 대표. 나름 일시정지 시네마를 애용했는데 2월까지뿐이 안 한다니까 참 아쉽네요. 집에 뭐 더 하시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혼자 오셔가지고. 아니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유지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 뭐 그렇다고 제가 참 펀딩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관객의 마음이 일시정지 시네마의 원동력이었던 거겠죠? 이제 2월 17일 마지막 상영을 끝으로 공간은 문을 닫게 되고요.
네. 그때는 저희가 특별히 라스트 씬이라는 이제 아직 미개봉 신작, 네. 그 부산에도 국도예술관이라는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작업이에요. 소성리를 연출하신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셨고, 네. 좀 뭐 저희랑 전혀 다른 지역이지만 좀 뭐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영화 같이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흠뻑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공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위로와 행복을 얻어갔던 춘천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일시정지 시네마는 3년간의 재생을 멈추고 2월 17일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한다. 상영관은 없어지는 거고 저희가 그 재작년부터도 책방순회 상영이라고 또 한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여주는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간 후에도 쿠키 영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유재균 대표의 마지막 대사가 마치 일시정지 시네마의 다음 행보를 예고하는 그런 쿠키 영상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가끔 영화 채널에서 독립 영화를 상영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작품성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봉 당시에는 상영관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독립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일시정지 시네마는 앞으로 폐관까지 남은 시간도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진하고 여운 있게 즐기고자 폐관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메이드 인 강원을 주제로 3편의 영화를 상영하고요. 2월 15일과 16일엔 짧게 즐길 수 있는 15편의 단편 영화를,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 17일에는 화면에서 예고한 대로 라스트 씬을 상영한 뒤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시정지 시네마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폐관 전에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